네, 참사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무너진 보고 체계가 참사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업무 태만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참 들여다 볼수록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이거든요. 이게 참사가 발생한 지 80분이 지난 시점이고요. 용산경찰서장이 뒤늦게 전화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내용을 보면은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청은 현장 상황을 이전부터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고가 늦었을까? 일단 그 지구대에서 지금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참사 전에도 이미 112 신고가 막 와가지고 지구대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파출소 지구대 이런 요청이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구대에서 이제 상황실 서울청 상황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상황실에서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이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개선 보고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지휘 라인 보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군대로 따지면은 뭐 소장이 대장, 뭐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뭐 연대장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경찰서장이 서울 경찰청장한테 그걸 다시 경찰청장한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따로 이제 보통은 움직이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지구대와 상황실에서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 개선 라인에서는 보고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용산경찰서장은 청장한테 늦게 보고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현장 상황을 통제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때면 뭐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수습이 우선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그런 거를 감안을 해도 너무 늦었다. 네. 1시간 20분 이상 지체됐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 체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이제 상황 보고하는 그런 계통이 있고 이제 계통을 밟아서 이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또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하는 보고가 있다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서로 좀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경찰은 두 가지 보고 체계가 예. 있습니다. 기능 보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구대에서 상황실, 상황실에서 지방경찰 상황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경비부장으로 하는 네. 기능, 그 하는 일에 따라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서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뭐 지구대죠. 지구대 팀장, 서장, 청장으로 올라가는 개선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한쪽에 구멍이 나도 다른 쪽이 보완을 해줄 거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네. 경찰이라는 것도 일종의 준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갖고 이런 두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시줄 날출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예.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 말하자면 112 상황실 관리관이 지금 큰 문제가 생겼던 네. 거고요. 오늘 대기 발령을 받은 맞습니다. 류미진 총경 예. 상황관리관으로 그날 당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자리를 안 지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상황 관리관이라는 거는 군대식으로 하면 당직 사령을 얘기합니다. 예. 말하자면 그날 밤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날 밤에 서울청 관할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 갖고 112 콜을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예.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예. 됐고, 근데 그때 용산경찰서장은 뭐 사실 좀 불행하게도 네. 대통령실 관련된 집회 시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기능 라인과 개선 라인 둘 다 지금 예.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좋게 작용돼야 될 상황이 가장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반드시 그 현장 상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무 수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관리관은 예. 정위치, 말하자면 상황관리관이 이 큰 CCTV 앞에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전화를 받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예. 영화 보이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전화를 받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관리관은 꼭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자리에 말하자면 예를 들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석할 때는 반드시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아, 그 직무대리가 지정 안 되면은 일이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전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는 상황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바로 윗사람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위에 있는 상황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실은 서울청 청사 5층에 있고 예.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유청경 사무실은 10층이거든요. 10층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이 관리관이라는 게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원래 이 유미진이라는 사람은 인사교육 과장입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의 과장도 하면서 휴일에는 이른바 당직 사관처럼 하는 거고 평일은 상황실에 있는 계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직이라고 보면 되는 예, 겁니까? 당직입니다. 당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 당직하는 사람한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걸 맡겨도 되느냐는 문제도 생겼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석을 해버린 거고 직무대리 지정했던 사람은 결정을 못 해갖고 네. 계속 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 못하는 상황이 네. 누적된 것이 아닐까. 아, 그래서 지금 11건의 그 콜이 계속 떨어져갖고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전화 통화에서 계속 똑같은 걸 묻는 상황이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꼭 똑같은 걸 묻지 못하게 뒤에 있는 관리관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앞에 거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빨리 경력을 동원해야 되라고 예. 판단을 해줘야 할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요. 그 용산 경찰서장이 서울 경찰청장에게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상황실에서 보고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당직을 선다 얘기했는데 상황관리실의 당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 인사교육 과장이라고 예. 그러셨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전 9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상황관리관은 그 근무 수칙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정유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때까지는 정유치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오후 6시부터 이길 오전 1시까지는 무조건 상황실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의 그 근무지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대신에 아까 이제 대리인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영내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참사가 일어났던 10시 15분 그때는 류미진 그 총경이 없었어요 상황실에.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감찰을 통해서 이제 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돌아온 시간이 오후 11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때는 뭐, 다 끝난 예. 거죠. 사실 이제 골든 타임이나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미 구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간이 다 끝나고 그때 돌아와서 서울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만 있었던 날이 아니잖아요. 집회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뭐 경찰청도 출입을 하고 한 4년 정도 경찰을 취재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대통령실 부근뿐만 아니라 전 지금 서울에 예. 다 그래서 기동대가 지금 80개 뭐 이 정도가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로윈에 대해서 간과를 설사했다 하더라도 예. 그 집회를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위치를 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근무를 태만하게 할 수 있지? 이거는 글쎄요.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서울경찰청까지 보고도 늦어졌지만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되는 것도 지연이 돼서 0시 2분에야 이제 경찰청에 보고가 됐는데 경찰청이 이거를 이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에 조금 더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 보고를 설명하면 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명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
112와 119 상황이 나눠집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재난안전망상에 112와 119는 통합돼야 되지만 사실 통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119 상황은 국정상황실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통합돼 있습니다. 112는 예. 독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9 상황에서 대응 3단계로 올라가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하니까 바로 행안부의 상황실과 국정상황에 올라가니까 바로 보고를 됐는데 예. 그때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은 모르는 게 기능보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고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관리관, 경비부장, 경비국장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상관한테 보고하는 거 누락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대통령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예.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소방 라인을 통해서 11시 1분에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경찰의 맨 위로 올라간 그 행안부 장관은 여기 왜 그 보고 라인에서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시 20분에 문자를 보고 비서관의 문자를 보고 인지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나는 이게 네. 뭔 내용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첫 지금 지시가 내려지는 시점과 비슷한 시각에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아마도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이상민 장관은 문자를 보고서 아마 이 상황을 지금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다발적으로 지금 보고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소방 라인도 있었고 경찰 라인도 있었고 그게 개선 보고도 있고 이제 뭐 상황 보고 이제 이 사건 보고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게 경찰이든 네. 지자체든 소방이든 이게 다 모든 게 행안부가 사실은 관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행안부 장관한테 빨리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것도 사실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고 이게 어떨 때 이제 이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윗선에 먼저 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안 되거나 더 위에가 지금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윗선에 먼저 보고하고 그 밑에를 나중에 보고하는 경우가 뭐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의 선후 관계가 정말로 뭐 문책을 해야 될 정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 5분, 10분 이러면 뭐 모르겠는데 막 한 시간씩 막 예. 나버리면은 이거는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다. 다시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 교수님, 112 보고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여기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예, 맞습니까? 없습니다. 행안부 없어요? 장관 라인까지는 없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가장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청 같은 경우 경비부장까지 관리관이 경비부장, 경비국장, 그러니까 서울청장 가지만은 그 이상은 예. 그 이상은 이제 말하자면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청장이 보고하는 라인이고 여기서는 행안부 장관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재난망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112 상황실만 통제합니다. 112 상황실에 있는 경력만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장관이 여기는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 당연하면 안 되죠. 네. 문제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그럼 거죠. 이번에 곳곳에 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들도 있고 좀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 뒤에 예.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재난망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2와 119 해경을 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9116 전화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112, 119로 나눠지는 방향으로 네. 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서로 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갖고 네. 119는 올라갔는데 112는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해경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위에 뭐가 통합됐다고 국민들이 착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지금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대표님 말씀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엉망인 너무 상태.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까 예, 더 예. 복잡하기만 하고 예. 실제적으로 보고는 제대로 안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경찰국장이 예. 신설됐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통해서 할 거라고 경찰 라인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경찰국장은 이 계산은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이 라인에 없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어쨌든 보고 체계는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사 당일에 경찰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뒷북 대응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자, 10시 18분에 소방에서 경찰에 이제 공동 대응이 요청이 되죠. 그리고 이제 10시 20분에 많은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서 차량 통제, 안전사고 예방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미 발생했는데 5분 뒤에 지금 예방 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1시가 되면은 이미 30여 명이 의식이 없어서 CPR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 사이에 요 40분 동안의 상황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시 5분에 구급차를 추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때 이태원 구급차 현장 진입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근데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언제 내려지느냐 보면 주로 1시간 단위입니다. 자정이 돼서 확보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이미 50여 명 CPR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다음 날 자정이 넘어서 0시 20분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그때서야 이제 기동대 중대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0시 25분에 이때서야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주재 회의는 새벽 2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때 희생자가 100명이 넘은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이제 그 세월호 사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왜 비슷하냐면은 골든 타임이 매우 짧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오전 8시 50분쯤에 첫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배의 입구가 물에 잠기기까지 딱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안에 다 구했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거는 거의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그 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 그리고 그 1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고가 되고 이렇게 개통이 내려오는지 지시가 내려오는지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상황 판단 자체가 현장 지휘관이라든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용산 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판단을 못 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막 엉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미 지금 이 교통 자체가 완전히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을 한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11시 10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취해졌던 조치들은 사실상 거의 지금 인명을 구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왜 112와 119가 통합이 필요하냐면요. 119는 다치거나 뭐가 벌어져야지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령이 됩니다. 네. 112는 상황이 발생해야 예, 출동. 그렇죠. 112는 그 예방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 통제는 다 112가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18분에 소방이 공동대응 요청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예. 그 전에 119의 구조대 하는 특수구조대가 투입이 돼갖고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는 소방이 출동하는 건 사실 늦었지만 네.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 예. 소방청장은 지금 없습니다.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빠른 상황에서 그 위태로운 상황을 결정할 사람이 없었고 112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상황에서만의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서울청의 상황은 막혀 있는 상태였고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이미 동맥경화 상태였고 예. 소방은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 요게 지금 10시와 10시 반 사이의 상황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누구도 결정 못하는데 현장에서 경찰들은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예방을 하는 것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좀 연관이 돼야 되고요. 근데 통합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재난망이 지금 그래서 통합이 예.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안 돼 있다는 걸 지금 이 참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에 인근에 즉시 투입이 가능했었던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황 판단이 경찰이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용산경찰서장이나 아마 서울청의 이제 뭐 관리관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이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상황 판단을 했는지를 봐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행하고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다 지금 겹친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도 없었고 이를테면 뭐 소방청장 직무대리에 네. 그리고 집회가 열리면서 용산 경찰서장은 그 앞에 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판단을 제때 못 내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서울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는 9시 정도에 지금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력이 이제 한 4,4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녹사평역하고 삼각지역 인근에 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예. 9시에서 10시 사이였으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예. 그때 이렇게 112 신고가 막 들어왔을 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의 뭐 서울청 상황실이 지금 완전 공백 상태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때 대응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기동 경력이 있었어도 그것은 부대 단위의 명령 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걸 움직일 사람은 관리관에 의해서 서울청 경비부장, 네. 기동 단장들이 사실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상관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가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문제가 다시 서울경찰청장의 부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즉 지휘관이 정의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는 있었어도 이 부대는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부대이지 함부로 개인 행동을 했을 부대가 아니거든요. 상황관리관의 부재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아쉬운. 그렇죠. 상황관리관이 빨리 경비부장이나 경비국장이나 서울청장한테 유선 전화든 쫓아가든 해야 되는데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서울청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80분 동안 어디 갔는지 예. 이 두 사람이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 더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감찰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혼선의 와중에도 현장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제발 도와달라면서 절박하게 외쳤던 한 경찰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김백겸 경사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당연한 조치가 너무나도 부족했었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유족분들께 더 많은 인분들을 살려보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면목없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한 명을 구하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제 팔을 붙잡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잡은 분만 구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었었고 그때 파출소에 들려서 확성기라도 챙겨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아직도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참 한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달려 나오셔서 구조활동을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라고 손을 뻗으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을 붙잡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구해주는 상황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내가 확성기라도 챙겨 나갔으면 이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도 뭐 이 인터뷰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파출소 이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이 대부분이 한 70%가 3년차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1, 2, 3년차 굉장히 젊은 경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부상당하거나 죽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한테 이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몇 명의 경찰들이 더 빨리 투입되거나 한다고 해서 지금 될 만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를 사전에 내려요.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또 하나는 기동대를 지금 요청했다라고 사전에 며칠 한 4일 전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위고- 이태원 예. 파출소의 한 경찰이 참사 나흘 전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인터뷰를 오늘도 했거든요. 예, 그건 뭐 주장이라고 그런 예. 요청 받은 적 없다. 서울청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으니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거는 예. 이제 밝혀봐야 됩니다.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좀 긴박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서울청이나 이제 주요 간부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뭐 이제 물어서 뭐 이제 옷을 벗거나 그러지 않고 예. 만약에 말단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휘부가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가려 한다 이런 지적 계속 처음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 파출소는 요청을 나흘 전에 기동대 요청했다고 하고요. 서울경찰청도 말이 다르고 또 어떤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뭐 구도로 요청했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대충 이 상황이 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추정하십니까? 경비 전화나 유선 정도로는 계속 요청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걸 공문으로 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 처리를 위해서 안 받아준 상황이죠. 네. 이게 참 이 경찰의 악습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아래 이 실무 단위에서는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결제를 올려야 되지만 결제를 올리면 기록이 남으니까 아예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걸 안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이태원 파출소에서한테 절대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것을 결제란으로 못 올렸는가에 대한 걸 물어야 되는 거지.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아니 구도로 요청을 해도 예.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요청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예.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생각하겠죠. 우선 그래서 기록을 예. 그걸 우선순위로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어쨌든 경찰청 특별감찰팀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가 나왔던 류미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그리고 용산경찰서는 두 분 지금 대기 발령된 이런 예. 상황인 거죠. 수사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청의 정문과 후문에서의 그 출입 기록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CCTV를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자료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네. 정도로 저는 이분들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미진 관리관은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담당 장교가 네. 지휘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특수본에서 네. 압수수색할 때 서울청 압수수색을 네. 그런 부분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감찰 결과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누구 한 사람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총체적인 지금 어떤 부실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특수본에서 경찰과는 좀 별도로 떨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찰 셀프 수사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제 검찰 수사 예. 그거를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근데 검찰 지금 수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저께 그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이제 검찰의 뭐 수사 기소권 분리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중대재해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해서, 예.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검찰청법에 이제 보면은 검사의 직무 4조 이제 보면은 공수처 공무원하고 네.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상호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이제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격,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그냥 참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참사인데 경찰 공무원의 심각한 어떤 직무유기나 이런 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의지만 있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법무부가 시행령 네. 고쳐가지고 지금 마약 수사도 할 수 있게 지금 다 뜯어 고쳐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라고 만약에 의지가 기록- 있다면 예. 이거 시행령 고쳐서라도 뭐 할 수는 아니요 있을 고치지 것이다? 않더라도 충분히 않더라도. 이미 예. 기존의 검찰청 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 이제 의지의 문제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본이 정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네. 식구라고 감싸지 않고 해야지만 예. 검찰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특수본에서는 정말로 그 뭐 정말 역대급으로 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것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난의 화살이 지금 경찰로만 집중된 상황이지만
1차 사실은 책임이 있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용산구청장은 그날 뭘 했을까 이 부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박희연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밤 8시 20분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두 차례 이태원 퀴논길을 지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퀴논길하고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 이 사이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지나고 그 현장에는 안 가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자택이 이 퀴논길 인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황이 혼잡 상황인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네. 그 보지도 않고 한 블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본인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렇게 붐비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면은 네. 당시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에 CCTV가 56대가 지금 예. 압수수색 들어가 있고 경찰도 파견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가장 황당한 것은 주변에 CCTV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용산구청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가 왔을 텐데 그냥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갔다?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이 져야죠. 예.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십니까?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갔겠죠. 저거를 어떻게 뭐 둘러보고 뭘 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사흘 전에 지금 참사 사흘 전에 용산구청에서 행사를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긴급 예. 대책회의를 여기 열었지만은 참석을 안 했어요? 네, 부구청장이 했는데 그 예. 전에는 다 구청장이 직접 참석을 했고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 소방서장 불러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이때는 다 책임자들은 다 빠졌다라는 거고 네. 그날 회의에 사흘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안전 대책은 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마약 단속, 뭐 주로 불법 쓰레기 투기, 대책 얘기했다 이런 네, 뭐 뭐 얘기 주정차, 전해지니까. 뭐 불법 주정차 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2주 전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그때는 용산구청과 관련 직원들이 이틀 동안 1,078명이 동원이 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 기간에는 하루에 30명 정도만 투입이 됐다라고 하고 그것도 주정차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때는 그 정도로 인파가 몰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때는 왜 그걸 안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날 이게, 예. 용산구청 인력이 30명 출동했는데 안전관리 담당은 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정차나 뭐 네. 불법 정차 뭐 이런 거를 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주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차도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이거를 길을 또 통제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마치 처음 보는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면피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뭐 상황을 보고 평상시 주말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 여기서 수년치의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헬로윈 데이 행사 관련한 문건을 다 압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행사들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은 바뀌었어도 공무원들은 예. 계속 거기 있었겠죠. 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를 계속했고 그 계획을 짜고 했겠죠. 네. 근데 그것을 새로 신임 구청장은 그걸 거절했거나 아니면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앞에 상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받는가,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거절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이 그건 답을 내놔야 되겠죠. 예. 보통 대책회의 헬로윈데이 대책회의 열 때 구청장이 보통 참석을 했었습니까?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이제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산 경찰서장, 용산 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오느냐보다도 거기서 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라는 그렇죠. 건데 기관장이 왔다라는 거는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 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약간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으니 그런 얘기들을 날려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하우 같은 건데 예. 이분이 이제 새로 구청장이 된 것도 있고 여러 쪽으로 좀 책임감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이하게 이거를 대응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정황 증거로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만 인파를 예상을 하고서 곳곳에 이렇게 허술한 구멍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